그래서 오늘은 좀 명상과 마음챙김을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새로 슬라이드 몇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주의다. 순수한 주의. 순수한 주의는 어떤 것도 붙지 않은 bare hand, bare foot처럼 순수한 주의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 볼펜? 볼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볼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볼펜에 대한 어떤 나의 욕구를 투영하지 않고 투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볼펜을 보면서 가만히 볼펜의 감각적인 특성들이 쭉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의식 공간에 볼펜이 감각적인 이 모습들이 쭉 차면 욕구 생각이 내려가는 거죠. 쉬워지는 거죠. 많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볼펜만 봐도 많이 편안해요. 컵만 봐도 많이 편안해요. 스마트폰 키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의 모양만 가만히 봐도 편안해요. 왜? 그 감각 정보가 우리 의식 공간을 채우게 됐을 때 욕구 생각이 쉬워지거든요. 그럼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어떤 욕구나 생각 없이 다만 감각. 그게 시냇물 소리도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빗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있고 시냇물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소리 이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들으시는 것도 좋은 명상이에요. 그 소리로, 소리 감각이죠. 그 결국은 명상은 감각과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 소리 감각으로 가만히 내 의식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욕구 생각이 내려가게 돼요. 그럼 많이 편안해지죠. 그것이 건포도 마실 수도 있어요. 건포도 맛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건포도의 미각이죠. 맛이죠, 맛. 혹은 몸의 감각.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손만 볼 수도 있어요. 발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혹시 여러분이 뭔가 어디서 화가 났을 때 가만히 발을 느껴보세요. 정보처리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고 앞에서 그 마음지식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음지식 4가지 중에 3번째였죠. 주의와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정보처리를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매니지할 수가 있다. 작기 때문에. 분노가 차올랐을 때도 문득 내가 발에 가만히 주의를 보내니까 이 조그마한 의식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대한 감각이 쭉 들어오면 조금 아까까지 있던 분노 감각이 어디 갔나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발명상이죠. 결국은 감각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 호흡 명상은 뭡니까? 호흡 감각이죠. 몸 명상의 일종이에요. 몸의 일부잖아요. 코끝을 바라보든 아니면 배 감각에 주의를 보내든 몸의 감각이죠. 그 감각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공간에 다른 욕구 생각이 있지 않고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고 이 시냇물 소리나 건포도 맛이나 몸의 감각이나 호흡 감각으로 쭉 채워지게 되면 많이 편안하죠. 그 명상의 그 고요한 휴식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 마음 챙김은 아직 없어요. 마음 챙김은 베어 어텐션에다가 메타가 붙은 거예요. 베어 메타예요. 베어 메타.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은 고요하게 명상하는 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을 하니까요. 그러면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하면 뭘 체험하게 될까요? 볼펜을 보든지 건포도를 먹든지 시냇물 소리를 듣든지 그 감각 경험할 때 고요한 상태의 나, 제가 영점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 그 MPPT 마음 챙긴 긍정심리 워크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영점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점나가 노바디 나고 또 그 노바디 나가 에브리바디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점나일 때 저울의 영점과 같은 나죠. 우리가 여기서 때로는 분노하는 나도 나오고 관대한 나도 나오고 옹졸한 나도 나오고 여기서 온갖 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음사회 여러 나들이. 근데 이 명상할 때 그 나는 고요한 나예요. 말이 없어요. 욕구 생각이 없는 고요한 나예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명상 상태일 때 고요한 나인데 이 마음 챙김에 자각이 없으면 내가 고요한 나인지를 모르죠. 근데 그 명상 상태의 고요한 상태일 때 나를 볼 수 있으면 아, this is me. 이게 나구나. 이 고요한 나구나. 이 고요한 나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동일시하게 되죠.
그럼 마음 사회에 이 고요한 나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마음 사회에서 고요한 나의 자리가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마음의 무대 주변에 고요한 나가 아주 가깝게 포진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고요한 나를 불러낼 수 있는 마음 사회. 그게 이제 명상에 숙달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하면 고요한 나, 영점 나를 자각할 수 있다. 근데 그 영점 나일 때 보면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뭐 교수입니까? 학생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그냥 존재하잖아요. 나이도 인종도 학력도 돈도 권력도 붙지 않잖아요. 다만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 고요한 무엇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영점 나라고 하는 거죠. 혹은 노바디 나. 뭐 나는 난데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노바디 나죠. 근데 그 노바디 나는 누구나 이 명상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그 영점 나 노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나예요. 그 영점 나 상태일 때 우리는 다 같습니다. 다르면서 우린 같은 거예요. 영점 나일 때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노바디이죠. 그러니까 우린 모두 그 상태일 때 에브리바디 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내가 분노할 때도 마음 챙김 할 수 있고, 내가 불안할 때도 마음 챙김 할 수 있고,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할 때도 그걸 볼 수 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나를 볼 수 있고. 물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강의 들을 때는 강의에만 집중한 것도 좋아요. 굳이 마음 챙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대화를 하고 그럴 때도 간간이라도 나를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유익하죠. 여하튼 이 마음 챙김은 명상을 할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는 나를 자꾸 본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나를 객관화하게 돼요. 우리 마음사회 이론과 잘 연결해 봐야 됩니다. 마음사회 이론에서 우리 내부에 우리 마음에 여러 나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 나들이 사는 줄 잘 몰라요. 마음 챙김을 해보면 압니다. 내 안에 여러 나가 사는구나. 지금 나는 누구인가? 또 좋은 마음 챙김이에요. 나는 지금 마음 무대에는 어떤 나가 올라왔나? 좋은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린 평소에는 그 나와 딱 붙어 있거든요. 동일시라고 하죠. 심리학용어로. 불안할 때는 불안과 딱 동일시돼 있어요. 분노할 때는 분노와 딱 붙어 있어요. 분노하는 나가 나예요. 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뭐 나는 교수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장군이다, 나는 뭐 대학교 나왔다, 뭐 나는 어떻다, 뭐 이런 모든 그 개념나들, 그 개념나들에 딱 붙어 있잖아요. 동일시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음 챙김을 하면 그런 나와 조금 느슨해지죠. 아, 여기에 지금 교수나가 활동하고 있구나. 선생님, 교사나가 활동하고 있구나.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도 지금 내가 교사나를 쓰고 있구나. 또 알아차릴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다루듯이 남편을 다루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나를 쓰는 거죠. 우리 긍정심리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근데 볼 줄 아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가 늘 동일시하는 나와 조금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죠. 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객관화 연습이에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또 특히 이 몸과도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심지어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몸도 나죠. 몸 나도 있죠. 내 속에 여러 나가 있다고 할 때 몸 나도 중요한 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몸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꾸 나를 떨어져 보면 몸조차도 이렇게 객관화가 되는 거죠. 이를 닦으면서도 다른 생각 없이 이 닦는 거 집중할 때 이 닦기 명상이죠. 그러나 그때도 슬쩍 마음 챙김이 되면 이 닦기 마음 챙김 명상이 되죠. 이 몸이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아, 이 몸이 지금 이를 닦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각, 중계방송
그걸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계방송을 하면 마음챙김이 도움이 되죠. 이 닦고 있구나. 걸을 때는요. 걷고 있구나. 걸음. 화가 날 때는요. 화가 났구나. 화. 불안. 이렇게 짧은 단어. 불안해하는구나.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거죠. 이런 것이 나를 좀 떨어져 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잘 구분하셔야 그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한꺼번에 할 수 있죠. 또 명상, 마음챙김 명상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MPPT에서는 2주 동안은 마음챙김 안 배우잖아요. 명상만 배워요. 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마음챙김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엔 돼요. 마치 피아노 배울 때 왼손 피아노, 오른손 피아노 그 연주가 다르잖아요. 익숙해지면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근데 배울 때는 좀 따로따로 배우는 게 더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그 마음챙김 개념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 사용되는 마음챙김에는 이 앞에 말씀드린 베어 어텐션과 베어 메타 어텐션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혼용되어 있으니까 좀 불명료하고 그 효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해 보니까요. 첫째는 이 사띠의 동양에서 이 사띠의 개념인데 이 사띠가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이제 물론 뭐 노티싱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인드풀리스로 정착이 됐는데 그 영미권에서도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은 이 마인드풀이라는 말이 이미 영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인드풀이라 그러면 이 사띠의 의미로만이 아니라 보통 생각하는 정신 차린다는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풀이라는 이미 있는 영어를 가지고 이 사띠를 번역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마인드풀의 개념이 이제 녹아 들어가서 그 수행으로서의 사띠 마인드풀리스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장점도 있어요. 덕분에 좀 널리 퍼졌어요. 사띠라고 번역했더라면 그냥 뭐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외래어처럼 사띠라고 했다면 마인드풀리스가 지금처럼 넓게 안 퍼졌을지도 모르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마인드풀리스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널리 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또 좋은 일이겠죠. 또 하나는 심지어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거의 마인드풀리스까지도 이 수행 방법으로서의 마인드풀리스로 오해되기도 해요. 물론 앨런 랭거의 마인드풀리스도 좋은 개념입니다. 좋아요. 그것도 수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통적인 그 수행법에서의 마인드풀리스와는 다른데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글자가 다르니까 똑같으니까 말이 같으니까 이 개념에서도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인드풀리스의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카바진의 정의에 메타가 빠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카바진의 이 정의를 제일 많이 인용하는데 paying attention, 이 주의 연습이에요. 이 마음챙김도. 마음챙김이나 명상이나 이 수행법들은 다 주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행법은.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이죠. 물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훈련하는 거죠. In the present moment, 현재 and non-judgmentally. non-judgmentally가 bear attention이에요. bear. 내 판단 같은 거 안 넣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욕구도. 내 욕구나 생각을 넣지 않는다. non-judgmental이다. 오케이입니다. bear attention이에요. 근데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볼펜을 건포도를 주의를 보내면 이건 bear attention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 present moment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볼펜을 보는 것도 있지만 볼펜을 보는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바진의 정의에 베어 텐션과 베어 메타 텐션이 둘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트 모먼트에서 이 볼펜 자체의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베어 텐션이고 그거를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거를 자각하게 되면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어 메타 어텐션이죠. 그래서 그 카바진의 정의에 메타라는 그 표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어 어텐션과 베어 메타 어텐션이 그런 개념이 서로 이제 혼용되게 쓰이게 된 이유가 또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봤습니다만 이 우리가 어텐션 주의를 보내면 의식 consciousness 혹은 awareness 의식 혹은 알아차림이라고도 하죠. consciousness, awareness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챙김은 특수한 주의예요. 어떤 주의냐? 순수한 상위주의예요. 베어 메타 어텐션이에요. 이러한 주의를 하면 역시 의식이 생기죠. 이때의 의식은 순수한 상위 의식이에요. 마음 챙김의 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작용하잖아요. 작용할 뿐이죠. 그걸 있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동기, 인지 등을 넣지 않고 순수하게 경험할 때 우리 감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베어 텐션. 근데 이 감각이든 우리가 평소에 뭐 화가 나든 뭐 불안하든 이런 인지 동기를 쓰는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명상, 마음챙김 그걸 잘 구분하시고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욕구와 생각을 쓰는 긍정심리의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명상이라고 이렇게 뭐 후뚜루 무뚜루 다 그냥 같이 명상이라 부르지 않고 아 이건 욕구와 생각을 쓰는 긍정심 기법들이구나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